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스닥 2배 레버리지 ETF QAD 차고차고 모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투자하다 보면 이 QAD를 도대체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올해 투자가 기대만큼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2026년부터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깊게 고민을 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QAD 투자 비중에 대한 고민은 확실하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딱 세 가지 케이스만 가져왔습니다. 5대5, 그 다음에 6대4, 7대4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QAD가 두 배니까 50% 보유하면 QQQ 100%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70%까지 늘려보면서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 기간은 QL이 상장된 날부터 현재까지로 잡았습니다. 리밸런싱 기준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식 비중이 10%가 늘어난다면 주식을 팔아 수익을 확정짓고 현금을 챙깁니다. 반대로 주식 비중이 5% 줄어들면 QAD를 저가 매수해서 다시 비중으로 맞춥니다. 상승 시는 10%, 하락 시에는 5%. 이 기준을 다르게 잡은 이유는 미국 시장은 결국 우상향하는 흐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승장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기회가 왔을 때 저점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20년간의 백테스트 결과를 함께 보실까요? 먼저 7대4 비율입니다. 비교 기간 동안 나스닥은 1519% 상승했고 S&P 500은 452% 상승입니다. 그런데 QAD 7대3을 비중으로 가져갔을 때 무려 2965%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을 100% 비중으로 투자한 것보다 약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기준에서는 6.5배입니다. 여기서 MDD는 해당 기간에 내가 겪어야 했던 원금 손실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마이너스 57%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2022년 큰 하락장에서는 2000% 가까운 수익률에서 거의 1000%까지 떨어졌으니 마이너스 50% 정도는 이 비중으로 투자했을 때는 마이너스 50%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대4 비율입니다. QAD 수익률이 1898%입니다. 그만큼 MDD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5대5입니다. 5대5부터는 나스닥 성과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S&P 500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MDD가 많이 낮아졌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레버리지 비중이 높을수록 당연히 장기 수익률은 극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요. 다만 이번에 사용한 백테스트 데이터에는 그 악명 높은 2008년 금융위기 구간이 포함된 겁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약 1년 정도 지나서 금융위기가 터진 상황을 가정한 건데 지금도 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3년 동안 주식시장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상승세가 4년 차로 이어지고 그 뒤에 1년 정도 하락장이 온다면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테스트 자료가 우리가 맞이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대3 비율로 매수 매도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진짜 이 시기에 투자했다면 멘탈 잡기가 정말 어려웠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매도가 없이 계속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더 큰 흐름으로 보면 7대3 비율을 투자했을 때 금융위기가 지나고 작은 운동이 나올 때마다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상승 랠리가 나오면 적절하게 매도를 하고 또 급락이 나올 때마다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큰 추세를 먹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금융위기 구간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매도 구간, 두 번째 매도 구간에서는 원금 대비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 끌림, 음의 복리가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QQQ가 전고점에 가더라도 나의 계좌, 나의 원금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비중 조절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6대4 비율입니다. 확실히 7대3 비율보다 하락장 오기 전에 매도가 한번 나가면서 리밸런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기준치에 도달할 때마다 매수가 나왔고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에서는 6대4 비중도 역시 똑같이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분석해보면 6대4 비중은 단기 급락에 발생할 때마다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상승장의 매도가 꽤나 많은 편입니다. 근데 워낙 길다 보니까 매도가 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7대3 비율보다는 확실히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5대5 비율입니다. 6대4 비율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매도가 발생할 때까지는 원금 대비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6대4와 비슷하지만 더 빠른 템포로 매도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1년 만에 갑작스러운 하락장이 온다면 정말 힘든 구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추가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QA들을 잘 모아가다가 하락장으로 인해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면 첫 번째 매도 기준을 새롭게 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구간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나스닥이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한다고 믿고 본전 구간에 첫 번째 매도를 진행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7대3 비율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본전에서 미리 현금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도부터 그냥 원래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발생하지 모를 추가적인 하락 발생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최종 수익률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리먼 때 많이 매수를 하고 본전에 한번 매도 이후에 한번 1차 매도가 나왔지만은 그 이후로는 매도보다는 장기 보유를 쭉 하고 계속 홀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는 좀 자주 매매를 했죠. 레버리지 투자인데 리밸런싱 기준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하면 안 될까 하고요. 물론 비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매도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10%가 상승하는 기준은 사실 시장이 정말 크게 올라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7대3 비율을 보시면 리밸런싱 직후나 투자 시작 시점부터 QAD 주가가 무려 71% 상승해야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나스닥 QQQ 기준으로 35%가 상승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나의 자산은 50% 정도 불어나게 되는데 이 정도 수익이라면 리밸런싱 해야 할 근거가 충분해 보이죠. 반대로 하락 경우에는 QAD 주가가 마이너스 19% 하락, 전체 자산이 마이너스 13% 줄어들 때입니다. 나스닥 지수로 따지면 10% 정도 빠지면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차트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자산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매수 기준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우상향이 강하다 보니까요. 정말 단기적인 급락이나 하락장에 들어와야 매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나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미국 지수 위주로만 가겠다. 현금 없이 큐큐큐 몰빵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7대3 전략을, 남은 현금으로 대형 성장주도 같이 투자하고 싶다면 6대4, 대형주뿐만 아니라 분산 투자도 해보고 싶다, 다양한 투자, 그렇다면 5대5 전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년이란 기간은 여러분께 다소 길고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조금 줄여볼까요? 딱 5년입니다. 5년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미국 주식 투자한 지가 5년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럼 투자 기간을 최근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시장은 한창 뜨거웠던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록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QQQ 몰빵했더라면 100% 수익률, S&P 500 기준으로는 87%, 그리고 7대3으로 리밸런싱을 투자했다면 QAD 수익률 117%입니다. MDD는 조금 다소 높은 편이죠. 레버리지 투자니까. 다음은 6대4 비율입니다. 6대4 비율은 QQQ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만약 금융위기 같은 대폭락이 아니라 그래도 22년 정도의 하락장이 온다면 6대4 비중로는 생각보다 충분히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대5입니다. 5대5부터는 수익률 면에서는 S&P 500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있지만 그만큼 MDD로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 수익률 S&P 500만큼 자산 성장을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면 5대5가 적절하고요. 최소한 나스닥 수익률을 따라가고 싶다 하면 6대4 비율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비율별 매수 매도 타이밍이 어땠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대3 비율을 보시면 22년 하락장 그대로 맞았습니다. 여기 진입을 하고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매도 나온 시점부터는 약간의 급락이 나오는데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관세 하락에 매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6대4 비율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2020년 하락장 오기 전에 전 고점에서 리밸런싱이 한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7대3보다 더 자주 매수하면서 현금도 보유하고요. 매도는 7대3하고 비슷한 구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큰 하락에는 매수가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하락장에서도 매수가 잘 나오고 상승장 이후에 약세장이 오기 전에 미리 매도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5대5 보겠습니다. 5대5도 역시 6대4보다는 흐름이 약간 빠르죠. 빠르게 매도가 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시작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시작은 6대4나 5대5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대3에서는 리밸런스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꽤나 높은 상승률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좀 실수가 들어갔네요. 이게 77%가 아니라 55.6%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다시 정리된 내용을 보면 55% 기준이고 33%입니다. 그래서 7대3 전략은 리밸런싱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진입 시점에 따라서 자칫 리밸런싱 기회를 놓치고 하락장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6대4나 5대5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번 데이터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현금 흐름하고 양도세입니다. 이번 백테스트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 같은 추가 투자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현금까지 들어오고 있다면 매도 기준보다는 매수 기준이 훨씬 더 자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리밸런싱 매도 시 발생하는 22% 양도세 때문에 전체 수익률을 조금 깎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장점이 아주 명확하죠. 기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한 S&P 500 수익률 이상을 따라가고 남은 현금 비중을 활용해서 개별주, 성장주, 채권금, 비트코인 다양하게 투자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비중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평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입 시기에 따라 힘든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무엇보다 QQQ 100% 투자보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멘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면 저는 투자자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차트는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골든크로스인지 데드크로스인지, 그리고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판단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리밸런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한 이 백테스팅 시뮬레이션이 있다면 특정 기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을 확인하고 참고 정도로 쓴다면 더 효율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는 2026년에는 이 영상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QAD 투자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TQQQ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조회수 잘 나오면 다음 영상은 TQQQ 비중 투자 전략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